전화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는데요. 네. 9월 말쯤에 샀는데 이제 계속 좋을 거라서 네. 가지고 있다가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계속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사신 것 같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20% 정도. 20% 정도 담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단기로 보는 종목이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내가 오래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종목이었나요? 좀 오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좀 좋게 나오고 뭐 13년 만에 동반 흑자가 눈앞이다. 조선 3사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관련한 수주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거 좀 만약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유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주 베이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헤비테일 방식이니까 사실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실적은 문제가 없지만 2026년 이후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었고 큰 폭으로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한화오션이 다시 한번 화나오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좀 부진한 반응 자체가 이렇게 세게 나왔었고요. 그에 따른 영향이 한국조선해양 이런 부분에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그룹 중간 지주회사로 원래는 하나오션으로 넘어갔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그와 관련된 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자체는 최근에 한 1.2배 정도 전후에서 좀 움직이면서 옆으로 좀 기강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오랫동안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 19만 5천 원 정도에 그냥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을 하시며 한 20% 정도 비중을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더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눈높이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FN가이드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2분기에 3,765억에서 3분기에는 3,577억으로 약간은 슬로우하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나 그리고 또 성과금이나 연말 관련된 비용자 그 재고 단위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른 기대치는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상고 하저 실적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주 분위기 자체는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었지만 3분기 들어서 약간 슬로우하게 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2026년 이후에 그 수주 이런 피크 아웃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수주 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PBR 차트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요. 이런 것들 반영을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1점 뭐 한 3배, 4배 이렇게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최근 1.2배까지 다시 한번 회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피크를 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녹아내면서 옆으로 기간 행보하는 모습인데 일단 내일 시장에서의 실적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기존의 저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권이 한 18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18만 원대 중반 가격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18만 원 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 이 부분은 손절 라인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존의 고점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21만 원 선 윗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1만 원까지만 박스권으로 18만 원과 21만 원, 3만 원 단기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조선주가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향후의 전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확실한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도까지의 숫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기존에 2018년도 고점이 191.6이었는데 최근에 189점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년여 만에 좀 일주 단위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클락슨 신조선가도 이제는 월간 단위로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기존에 한 80불 넘어가던 것이 67불까지 떨어졌었고 그 중국이 지금 큰 폭으로 약진을 하면서
하면서 한국이 약간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1만 원과 18만 원 이 부분을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잘 체크를 해보신 이후에 일단 내일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을 반응을 보면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만 원, 21만 원 사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다라는 점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들어보시면서 좀 그래도 공부를 되셨는지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네, 너무 잘 해소가 돼가지고 네네. 조금 더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화나 오션이 아니라 빙그레 오션 될 수 있게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어떻게 커피 좋아하세요? 햄버거 좋아하세요? 커피로 하겠습니다. 아, 커피 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커피 타임을 위하여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네, 감사합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가 끊겼네요. 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 070 전화 주시면은 저희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문자 이어가 볼게요. 6757번님이 대봉 LS 신청해 주셨고요. 18,100원에 지금 비중이 좀 15%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약제조업체, 뭐 화장품 의료 이런 것도 쭉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그래도 소폭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미끄럼틀처럼 주르륵 내려가고는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아무래도 핫한 종목만 좀 요즘에는 이슈화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언제 내가 주목받나 거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후발이에요. 후발 너무 소외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들고 계시니까 그래도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봉 LS가 기존에 화장품 관련된 API 원료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원료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뭐 이런 관련된 그 소재 이런 부분을 만든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KB만 말 그대로 이제 미고비 열풍이 나타나면서 비만 치료제, 비만 관련 종목으로서 신규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고점을 찍었던 이러한 종목입니다. 9월 말에 26,700원까지 찍었었고 지금 17,300원까지 지금 쭉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000원 가까이 빠졌어요. 이런 것들 감안해 놓고 본다면 한 35% 이상 단기적으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빠진 부분인데 아쉽게도 추세선은 하향 이탈을 하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까지도 지금 하향 이탈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반등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중이 한 15% 18,100원이기 때문에 사신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추세가 깨지고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거니 생각하셔서 사셨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하고 음봉 지난 10거래일 동안에 나왔던 숫자를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10거래일 동안에 양봉 나왔던 숫자는 하나 그것도 둘,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양봉이 나왔었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음봉이에요.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10거래일 중에서 한 8번은 빠졌고 2번 올랐는데 2번 올라올 때도 보면 뭐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오히려 종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가 전일 뭐 그 종가 부분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는 이런 도치형 모양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투심 자체가 그만큼 상승보다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춰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봉 LS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요. 펩토론과 인벤티질에 관련된 GLP-1 계열의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임상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B만 관련해 가지고 뭐 애니젠, 대봉 LS 이러한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좀 올라왔었던 친구들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왔었지만 10월 17일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가 나왔을 때였죠. 무슨 얘기냐면 10월 15일 날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되고 나서 그만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초기 흥행을 띠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좀 밀렸단 말이죠. 윗골이 달렸고 그때를 단기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18,100원이 지금 사실 가격권이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한 18,000원 이상, 18,100원 이상 가면 좀 팔자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손절 라인은 아주 타이트하게 짧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17,300원인데요. 어제와 오늘의 저가 부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권이 지금
17,16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라운드 넘버이 17,000원 정도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하는 형태로 체크를 하면서 목표가는 사신 가격 18,100원, 손절가는 1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리스크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좀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좀 공통적인 게 뭐 거래량이나 들어오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빠져나오는 거에 좀 주력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지금 이번 주 내내 종목 상담에서 뭐 비슷한 피드백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17,000원으로 손절 라인이고 평단가에서는 꼭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너튜브도 하나씩 쭉 볼게요. 뭐 지금 저의 안경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가 안경 쓰니까 고딩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안경 벗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벗고 있으시려고.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려고 고딩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안경을 다시 벗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주 짓궂게 저에게 장난을 치고 계신데 응애도 있어요. 제가 또 신생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이런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프로드티지님. 이분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에서 또 9,900원 비중 3%입니다. 라면서 어제 일 때문에 못 팔았는데요. 오늘 하락합니다. 어디서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종목인데 창윤택님 도와주셔 이렇게 좀 재밌게 보내주셨는데 네. 행님 지금 행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해옵니다. 지금 쭉 보고 있는데 LCC 종목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워낙 이것도 또 경영권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아까도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하한가 가는 종목처럼 되진 않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단기 종목인데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진에어 모회사가 대한항공이잖아요. 네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대한항공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주 신고가 24,300원인데 지금 거기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하기 바로 직전 와. 이 가격인 거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오랜 기간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었던 24,000원대 이 라인을 지금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유효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여타 뭐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이런 종목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제 당국의 이런 부분은 승인만 나타나게 된다면 이쪽에 지금 합병이나 이런 쪽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뭐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터미널 자체를 1터미널, 2터미널 인천 뭐 이쪽 쓰고 있잖아요. 네. 이쪽 2터미널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와 관련돼서 합병에 대한 부분을 문제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80불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어제자 기준으로 WTI 67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 놓고 본다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만큼은 아니지만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종가 고가로 마무리 지었고 오늘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한 2% 정도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에서 고점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이 9,900원이라 지금 다행히 밑에서 지금 잘 사셨고요. 어느 정도 10,000원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 여기 가격권에서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00원 뭐 잘 사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기존의 박스권 상단과 그리고 고점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좀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비중이 대략 한 3% 정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 타이밍 자체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쵸. 저라면 오늘같이 좀 빠질 때 있잖아요. 1.85% 정도 빠지고 오늘같이 좀 기회를 줄 때 조금씩 모아가는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사신 가격이 9,900원이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뭐 한 7%다 10%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비중을 너무 늘려버리게 되면 평단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사신 만약에 금액이 3%다 그러면 3%보다는 좀 적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뭐 2%든 1%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 자체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만 관리를 하시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 보십사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회사 진에어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개별주로서 분위기 자체는 좋고 뭐 기존의 고점 라인대가 이제 13,000원 윗선에서 이렇게 14,000원까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일단 이 상단을 뚫어내게 되면 기존에 10,000원에서 이제 11,000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한 12,000원까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폭만큼은 추가적으로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설정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9,900원에서 10% 이상 올라왔잖아요. 수익 난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더라도 상 가격보다는 계속해서 익절가 자체를 높여가면서 흐름 따라가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레일링 스탁 과정에서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높게 가져가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따로 이제 익절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상격 가격보다는 한 1% 정도 높게 익절가 가져가면서 단기 목표가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씩 빠질 때 모아가면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굉장히 또 단기 종목으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담아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문자도 저희 볼게요. 6815번님이 특수건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7,800원이고 45%요. 비중 꽤 담고 계시네요. 미대선 여론조사로 또 트럼프 트레이드 재시동을 걸고 있으면서 이 종목도 오늘 또 양봉 캔들을 보여주는데 조금 오늘 빠졌네요.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또 이슈화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담아놓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 하나씩 좀 얘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수건설, 뭐 남광토건, 어제는 일신석재 이런 친구들이 올라왔고 원래는 SY 스틸텍이나 뭐 SG 이런 종목들이 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었던.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남북 경협주 이런 쪽에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쪽이고 특수건설이나 난강토건 뭐 이러한 종목들도 남북 경협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댐 뭐 이런 일부 테마로도 언급이 되면서 소폭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신 가격이 7,800원의 비중이 무려 45%나 되기 때문에 좀 잘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7,800원이면 거의 단기 고점에 물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7,800원 가격대가 딱 여기에요.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45%라는 얘기는 네. 그동안에 계속 물 타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물 타서 가격권 자체가 7,800원이다. 그리고 지금 6,300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간간히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여지없이 그 다음날 빠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되풀이됐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면 7월 30일 날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바로 7월 31일 날 좀 마찬가지로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번에도 10월 23일 날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 종목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나의 테마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좀 항상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 뭐 아시다시피 본업단 하고 있는 사업부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지화 뭐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기후 대응댐 관련해서 7월 30일 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관련 테마주로서 언급이 되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사업으로서 이제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한 최소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보시고요. 오늘 10월 30일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5일 날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6일이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잘 팔고 나오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잘 파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안에는 잘 팔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2주 안에 내가 산 가격 7,800원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기록했었던 부분이 한 7,000원까지 좀 튀었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네. 최근 고점이. 그러면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전 7,000원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 이상 윗선으로 튀면 어느 정도 팔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5,455, 5,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 자체는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대 전 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5,450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5,450원 안 오더라도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팔자. 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서 이런 부분 만약에 바라보셨으면 다음 주 금요일 안에 팔고 나오고 아예 길게 보시면서 계속 물 타시면서 45% 비중 줄이기 힘들다 이러시는 분은 최소한 다음 주 금요일 지난 이후에 좀 이번 11월 15일까지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그때 이후에 다시 또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실적과 함께 이런 것들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 단기로 보시면은 금요일 안에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쭉 들고 가면서 11월까지 실적 보고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다르겠죠. 일단은 7,000원까지 좀 보시고 손절은 5,450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 좀 사연들을 보니까 너무 소외받거나 아니면 좀 너무 뜨거운 종목에 불타거나 이런 거 둘 중 하나더라고요.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지금 5조 원 안팎까지 크게 위축이 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자금이 일부 테마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고려아연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지금 하미사이언스로 우르르 몰려가고 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또 TUA 홀딩스 이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하는 등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만을 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사가지고 내일 상한가 가면 뭐 이만큼 벌 수 있어 이런 희망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 급락할 가격 자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150만 원까지 아침에 찍었다가 지금 10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악소리가 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뭐 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 추정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수비에 좀 더 힘쓰시는 것도 하나 또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꼭 뭔가를 사야 된다 그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은 수비에 좀 더 힘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공격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만 또 수비를 할 때는 방어를 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좀 방어전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내 계좌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분은 또 수비가 중요한 시점에서 사연을 네오쌤을 주셨어요. 8174번님인데 9,700원이고요. 5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방어 잘하신 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CXL 생태계 확장으로 이거 종목 좀 수혜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주가가 뭐 그렇다고 시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도체가 뭐 활기를 피고 잘 되고 이렇게 돼야지 뭐 아우들도 잘 갈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오셈, 뭐 엑시콘,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 공통점은 CXL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특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런 부분이 약자이고 기존의 D램 한계를 벗어나서 기존의 이런 D램과 뭐 GPU, CPU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종합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엔비디아의 GPU 기반의 이런 그 관련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쪽이라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요. 이런 CXL 같은 경우에는 D램 기반의 이제 물리적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D램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는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메모리 업체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은 삼성전자양으로 CXL 2.0 D램 양산용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는 사실 자체가 지금 부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 CXL 관련돼서도 이런 연내 CXL 2.0 기술이 탑재된 CPU 자체가 출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28년도에 이제 관련된 시장이 개화를 본격화를 앞두고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네오셈도 그 중에 하나라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핫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는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연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9,700원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단기 그러니까 9월 26일 튈 때 그때 아마 잘 사신 걸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트레이딩 자체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추세가 일시적으로 무너지긴 했었지만 상거래 이내에 다시 한번 추세 복귀하는 모습이 이날 같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사신 가격보다는 더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라면
그 기존의 고점 라인대 12,500원 선 돌파하는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은 대략 50%로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하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2,500원 넘어가지고 안착 여부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존의 고점 라인대를 충분히 두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그 반등은 이런 그 연속성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이 할 필요가 있겠지만 목표가는 대략 한 14,000원 정도 이런 부분 설정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12,500원 선 안착 여부 나오면 14,000원까지 바라보자 좀 말씀드리고 사신 가격이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 가격 이상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한 1,100원 정도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무조건 상 가격보다는 먹고 팔자. 손절가 아니 손절이 아니죠. 익절가 1,1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하나씩 보셨는데 비중 더 확대보다는요. 12,500원 안착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점 라인들 14,000원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